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최혜미 작가님이 쓰신 해외에서 보물찾기라는 책입니다. 최혜미 작가님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딸의 교육을 위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딸이 대학을 마칠 때까지 10년을 거주했습니다. 그 후에는 남편과 함께 싱가포르로 옮겨서 15년을 살고 지금은 또 호주 골드코스트로 옮겨가서 3년을 사는 등 총 28년째 해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살 때도 현지인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또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현지에 기여하고 현지 생활도 즐겼으며 또 한국의 문화도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경험을 칼럼으로 공유해 왔는데 여기서도 역시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도 한인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호주의 골드코스트에서 글쓰기 교육, 글로벌 교육, 컬럼니스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글로벌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있는지, 또 어른들은 어떻게 현지인들과 어울리고 현지에 기여하면서 현지 생활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하게 경험했던 많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또 가이드도 제시해주고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은데 아쉽게도 이미 절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북으로는 아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글로벌 마인드를 위한 보물찾기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해외 출장이 잦았던 남편으로부터 외국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담을 간간히 전해들을 수가 있었다. 호주 거래처의 공장장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에 갔는데 여직원이 나와 있더군. 그래서 공장장은 언제 만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바로 공장장이라며 내게 악수를 청하더라고. 지난번 프랑스에 가서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데 무려 3시간씩이나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군. 할 말이 없어서 혼났지 뭐야. 골프 빼고는 무슨 대화 소재가 있어야 대화를 하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등한 관계에서 거리감 없이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을까? 외국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걸맞은 유연한 대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것은 그냥 외국에 가서 산다고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만 체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으로 다민족을 경험할 수 있는 이민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는 나라,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뉴질랜드로 교육 이민을 떠나는 과감한 시도를 감행하는 동기가 되었다.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그들과 한 지붕 밑에서 식탁을 함께 마주하고 지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보게 되었고 또
부족한 부분을 성장시킬 수 있었으며 한국인으로서 풍부하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물론 해외 생활에 어려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보물찾기를 하듯이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하나씩 깨우친 것들은 말 그대로 내게는 보물이었다. 그토록 귀한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만 묻어두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전 국민이 글로벌 시대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할 때가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글로벌 마인드는 단지 수출을 하는 기업의 임원이나 국제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리더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자녀들이 해외로 유학이나 연수를 가는 경우, 또 해외 지사 근무나 해외 취업을 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이제는 가까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또 한국을 찾아오는 다양한 외국인들을 통해 성큼 다가온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이제 모두가 글로벌 마인드를 준비할 시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처럼 무조건 내 방식을 고집하며 상대방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특성을 미리 알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직업상 외국인을 대해야 하는 경우에 문화적 차이와 국제 매너 등을 익혀서 문화교류, 협상, 마케팅 부문에 잘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핵심적인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호 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한국인의 장점들과 좋은 이미지를 해외 혹은 외국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인식시키느냐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예측에 의하면 21세기는 세계인의 이목이 아시아로 집중될 것이고 특히 국제기구의 대표들은 보다 많은 아시아인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한다. 아시아의 리더 국가로 부상하는 한국, 그리고 한국의 부모들은 과연 어떤 세계관과 교육 마인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경쟁력 있는 자녀로 교육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간 연재되었던 교육 칼럼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것들은 다음과 같다.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교류하며 상생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갈 자녀들에게 어떠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지, 다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를 통한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부모들은 해외에서 교육받는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고 그들의 학업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또한 국제시대에 걸맞는 가치관과 교육관을 어떻게 새로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정리해 보았다. 예를 들어 한국인을 고용해 본 해외 기업들은 한국인의 근면성과 효율성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며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충성심, 그리고 빠른 일처리 등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반면에 해외에 살면서 외국과 한국이 서로가 동등한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일들을 할 때 중간 입장에서 느껴지는 안타까운 점들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소통의 어려움들이다. 원칙이나 규칙에 대한 가치와 개념의 존중이 부족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방법이나 인식이 부족하고 또 상황에 따른 융통성의 적용과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명쾌하지 못한 의사표현 기술 같은 것이 국제 교류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한국은 국제적인 위상이나 무역 규모에 있어서 선진국에 이미 진입되어 있다.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공익과 도덕성, 정체성과 자존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국심,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국제 매너, 커뮤니케이션 기술, 창의적 사고와 선택의 기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선진화된 많은 제도들과 정책들은 권력자 한두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의식 있는 국민들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또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서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의 향상과 해외에서 활동할 한국의 차세대 리더들에게 가이드가 되길 기대하며 미래지향적인 자녀교육을 추구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유익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나의 안경을 통해 비춰진 경험이라 혹 주관적인 시각이 반영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업무상 혹은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 생활을 계획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미처 준비할 겨를 없이 해외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몸소 부딪혀 겪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는 예습 개념의 신선한 해외 자녀 교육과 생활 가이드의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2년 9월 최시엠이. 내 인생의 보물찾기. 내가 외국에 대한 호기심을 처음 갖기 시작한 것은 10살 때쯤 고모부 덕분이었다. 미국 유학을 해서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신 고모부가 계셨는데 그분의 해외 경험은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때부터 서구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나는 외국 영화를 보거나 동화책을 읽으면서 어른이 되면 선진국 가서 살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88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이 시작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우수 인력들을 기술 이민자로 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공대 출신들을 손짓하는 몇몇 나라들이 있었는데 남편의 조건으로 지원해 볼 수 있었던 나라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였다. 당시 뉴질랜드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 4년이라는 기간 내에 입국해도 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 고민 없이 그 나라를 택하게 되었다. 1992년에 임시 영주권을 받고 4년 동안 매년 뉴질랜드를 아이와 함께 방문하면서 이민 생활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려면 10년이 걸린다는 계산 아래 그 기간 동안을 계획하며 얻을 수 있는 것과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다. 남편의 직업과 경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산가족으로 살아갈 때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대비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비롯해서 부부간의 의사소통, 두 집 살림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감, 새로운 문화의 적응 문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 등 많은 과제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국내에 함께 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아이의 건강 문제, 선택이 없는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에 행복해하지 않는 아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목말라하는 아이를 학원으로 내몰게 하는 상황들, 남편의 잦은 출장과 야근으로 인한 늦은 귀가, 주말에도 연속되는 직장 업무와 경조사 참여로 인한 가장의 부재, 또 개성과 창의성에 의한 선택적인 라이프 스타일보다는 집단적 사고가 우선시되는 분위기, 이웃은 물론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지나친 비교의식과 경쟁심을 갖고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점 등 수많은 문제들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삶이 전부가 아닌 뭔가 다른 가치관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로 한번 떠나보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났다. 이민 타당성 연구 기간으로 우리 가족은 4년에 걸쳐 자주 뉴질랜드를 다녀왔다. 아이는 방학 캠프를 통해 영어를 배우면서 교육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기간을 가졌고, 남편은 시립도서관에서 그 나라 정부에서 발간한 각종 통계 자료들을 점검하면서 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교육 방법에 대한 비교, 경제 생활과 복지제도, 여성 정책과 노후 생활 모습 같은 것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여러 면에서 아이와 나에게 이민은 새로운 모험과 도전이 될 만하다고 판단되었다.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을 막 마친 때쯤 모국어 실력과 정체성이 확고하게 갖춰진 그 시기에 맞춰서 떠나기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공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평생 그 자신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남편에게는 한국에서의 안정된 직장과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민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다. 아이에게 물질적 재산을 남겨주기보다는 세계 어디에 가서든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갈 수 있는 미래를 열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부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가족 모두가 각기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찾을 수 없었기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각자가 원하는 길을 원 없이 선택하기로 했다. 10년 후에 다시 만나 함께 살 것을 기약하면서 1996년에 남편은 한국에 남은 채 아이와 나는 뉴질랜드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때부터 내 인생의 보물찾기가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무엇이든지 첫 시작은 쉽지 않듯이 첫 한두 해의 힘든 고비를 넘긴 후에는 모든 일들이 차차 익숙해지면서 매사가 비교적
순조롭게 풀려나갔다. 낯설고 물선 곳에서 때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어디에서든지 산재해에 있는 다양한 보물을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 한국에서의 학창시절, 학교와의 만남은 결코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추첨이라는 제도 안에서 정해지는 운명 같은 것이었다. 그러한 제도 안에서 당연하게 순응하며 살아왔던 나에게 뉴질랜드가 준 첫 번째 보물은 바로 각 학교가 가진 특성을 고려해서 아이와 부모가 직접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과정 속에서의 행복한 고민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수업 과목과 특별 활동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앞으로의 삶에서 해야 할 수많은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값진 경험이었다.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전 4년이라는 철저한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첫 해외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적응이 용이했다. 그 나라에서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작은 규모의 사립학교도 다녀보고 학생 수가 많은 공립학교에도 다닐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언어나 학업의 향상을 위해서만 자신의 시간을 모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결과 균형 잡힌 학창 생활을 보내기 위해 학생회나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고 테니스, 골프, 오케스트라, 합창단, 트레킹, 국제봉사활동, 독서 등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방학이 되면 개학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학교 생활을 즐거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행복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즐겁고 다양한 추억의 앨범을 간직한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복수 전공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으며 또 자신과 잘 어울리는 사람을 대학 서클에서 만나 졸업한 후 결혼하였다. 한동안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서 다시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금은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10년이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 아이와 관계된 활동과 각종 봉사활동을 하면서 현지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경험의 폭도 서서히 넓힐 수 있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는 부담을 아이가 갖지 않기를 원했던 나는 나의 삶이 전적으로 아이 중심적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려면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아이가 오클랜드 대학에 다닐 때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노스 쇼어에 있는 현지 교회에 싱글 부모와 이민자 아이들을 위한 토요 학교도 만들었다. 교민 자녀들 중
1.5세 대학생들을 자원봉사 교사로 훈련시켜서 음악, 미술, 수학, 한글 등을 현지인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반면 한인교회 부설 문화센터에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교민을 위해 현지 교회의 영어 자원봉사자를 초빙하여 생활영어 강좌를 만들었다. 또 미용실을 경영하는 교민과 함께 현지 노인을 위해 무료로 머리를 깎아주는 미용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한인 기독교 신문사인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한인 1.5세 청년들의 직업세계와 자원봉사 활동 등을 취재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웰링턴에서는 지역사회에 무료로 전시장소를 대여해주는 커뮤니티 갤러리를 현지 교회 내에 만들어 큐레이터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청년 작가 전시회를 기획하였고, 또 이민자 어린이를 위한 미술 교실을 개설해서 무료로 개방하였다. 한국의 중등 미술 교사 자격증을 인정받아 현지 장애인 센터에서 미술교육 퍼실리테이터로 파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었다. 로어 허트 지역의 다우스 시림 미술관 아시아 지역 미술 자문위원이 되어 한국 작가의 미술 전시 유치에도 도움을 주었고, 스크립처 유니온이라는 기독교 기관에서 현지 어린이 방학 캠프의 미술 교사 활동 등을 했다. 리더스 라이프라는 월간지와 한국의 세종문화회관에서 발간하는 예술 잡지인 문화공간의 해외 통신원으로서 뉴질랜드의 예술을 소개하는 글을 기고하면서 두 나라 문화예술을 잇는 가교 역할도 해왔다. 그러한 인연이 이어져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교민 월간지인 코리안 월드에 문화예술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처음 교육 이민을 떠날 때 남편과 한 약속대로 각자의 임무를 완수하고 만 10년이 되는 해인 2007년에 싱가포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 남편은 한국에서 평생 다니던 회사를 은퇴한 후에도 그간 쌓았던 다양한 경력을 살려 싱가포르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고, 한국과 동남아와 연결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어쩌면 남편과 나는 함께 각기 다른 분야의 보물찾기를 한 셈이다. 그동안 내가 찾은 보물들을 찾아 나누는 일들을 지금 이곳 싱가포르에서도 계속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나라들의 각종 문화 행사들에 참여하여 그 정보를 한인 사회에 전달하며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 문화와 다양한 모습의 한류를 현지에 알리는 노력도 하고 있다.